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과연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우리 지구인들만이 유일한 생명체일까요? 인류는 늘 궁금해했죠. 이 근원적인 물음은 때로는 신비로운 전설의 형태로, 때로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아득한 불안감으로, 또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의 가장 웅장한 탐험으로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향한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이 어떻게 수많은 오해와 환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탐색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주의 진실과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 고대 문명의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이 단순한 점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저 멀리 빛나는 수많은 별들 너머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어쩌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호기심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거대한 고대 유적들이 별자리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하늘의 존재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려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고대 신화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쩌면 이들이 인류가 상상했던 최초의 외계 생명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래도 일부 철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깊은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의 막연한 상상에서부터 망원경을 통한 초기 과학적 관찰에 이르기까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인류의 질문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형태를 띄어왔습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과 우주의 경이로움은 인류에게 끝없는 상상력을 불어넣었고, 이는 훗날 과학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상상하고 인식해왔는지 그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은 바로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의 가장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외계 생명체를 상상했던 인류는 이제 막연한 추측을 넘어 과학의 눈으로 그들의 존재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망원경의 발전과 우주 탐사 기술의 혁신은 우리가 사는 태양계 너머 아득히 먼 별들 주위를 맴도는 행성들을 발견하게 해주었죠. 마치 우주에 숨겨진 보물창고를 하나둘 열어젖히듯이 과학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외계 행성들을 찾아내며 인류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행성계를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모항성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른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들의 발견은 혹시 저곳에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에서 생명으로 가득 찬 섬을 발견한 듯한 설렘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에게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가 더 이상 공상 과학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숨죽이며 그곳에서 들려올지도 모를 작은 신호 하나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인류는 풀기 어려운 거대한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나 많은 외계 행성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지구와 유사한 환경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의 명확한 흔적이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로 우리만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깊은 고뇌에 빠뜨리는 페르미 역설의 핵심입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던진 모두 어디에 있지? 라는 이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실제 관측되는 침묵 사이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적절한 온도, 액체 상태의 물, 안정적인 대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별과 행성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토록 넓은 공간에 지구처럼 생명을 품은 행성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은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가설들을 내놓으며 그 침묵의 이유를 설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설 중 하나는 바로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하고 희귀한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지능을 가진 문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이 있는 행성 정도로는 부족하고 행성의 크기, 모항성의 종류, 행성계의 위치, 심지어 행성 내부의 지질 활동까지 수많은 조건이 기적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구는 그런 면에서 우주의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특별한 행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생명의 보고가 사실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을 만큼 독특한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은 겸손함과 동시에 묘한 고독감을 안겨줍니다. 또 다른 가설은 좀 더 섬뜩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대여과기 가설인데요. 이 가설은 지능을 가진 문명이 우주에 널리 퍼지지 못하는 이유가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 즉 대여과기를 만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대여과기는 생명의 탄생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혹은 문명이 특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소멸하게 되는 어떤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 충돌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핵전쟁이나 환경 파괴 같은 문명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만약 이 대여과기가 이미 우리 인류의 과거에 있었다면 우리는 운 좋게 그것을 통과한 것이고 아직 미래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엄청난 위협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지금껏 외계 생명체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나 희귀해서가 아니라 모든 문명이 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턱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이처럼 외계 생명체의 침묵은 인류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존재를 향한 우리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홀로 고뇌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작은 배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망원경은 오늘도 밤하늘을 응시하며 미지의 신호를 포착하려 애쓰고 있고 과학자들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밤낮없이 몰두하고 있죠.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깨닫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깨닫기 위한 위대한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며 인류는 늘 궁금해했죠. 과연 우리만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우주를 탐사해왔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 밖에도 수많은 행성, 즉 외계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주위를 공전하는 이 행성들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을 법한 행성들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고요.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행성 등 생명이 살기에 적합해 보이는 환경을 갖춘 후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보면 생명의 씨앗이 뿌리내릴 만한 곳이 우리 지구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나 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그 어떤 지적 생명체의 명확한 흔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별과 행성들로 가득 찬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아직 그 어떤 이웃도 만나지 못한 걸까요? 우주의 이 기이한 침묵은 바로 페르미 역설이라는 심오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950년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모두 어디에 있지? Where is everybody? 이 질문은 우주의 광대함과 생명 탄생의 확률을 고려했을 때 예계 지적 생명체가 이미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인류에게 깊은 고뇌와 함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우주의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우리에게 우주 속 인류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수많은 별들 중 태양처럼 안정적인 별, 그리고 그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중 지구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물과 대기를 가진 행성,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지구의 생명 탄생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쩌면 생명이 싹트고 고등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희귀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한들 지적 생명체가 우리처럼 발전하기까지는 정말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압도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고독해지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이 드넓은 공간 속에서 우리 인류만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상상이 들 때도 있고요. 이 침묵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전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던 희귀한 지구 가설이나 대여과기 가설처럼 말이죠. 희귀한 지구 가설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특히 고등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이 너무나도 까다로워서 지구와 같은 환경은 우주에서 극히 드물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로 지구가 탄생했다는 이야기와도 비슷하죠. 그리고 대여과기 가설은 문명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멸하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그 장벽을 넘지 못했거나 혹은 이미 넘어섰지만 다른 문명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외계 생명체의 침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 생명의 보편적인 법칙일지도 모른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홀로 고뇌하는 이 순간에도 우주망원경은 여전히 미지의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생명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고요. 이 모든 노력은 좌절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류의 지적 도전과 탐구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겠죠. 우주의 침묵은 우리에게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인류가 계속해서 우주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던지는 이 질문은 단순히 다른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넘어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근원적인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계 생명체를 찾아 헤매는 이 오랜 여정은 결국 우리가 누구이며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성찰하게 하는 깊은 자기 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우주 앞에서 인류는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닫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그 불굴의 의지야말로 우리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장비들이 놀라운 성능으로 심우주를 들여다보며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별들을 관측하는 것을 넘어 예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여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는 인류의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행성에서 생명체가 내뿜는 가스를 감지하는 일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바늘구멍 속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과 같겠지만 우리는 그 작은 가능성조차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죠. 이처럼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며 생명 탄생의 조건이 얼마나 기적 같은 우연의 연속이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구라는 푸른 별에서 생명이 피어나기까지 수많은 조건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은 예계 생명체를 찾는 여정이 단순히 흥미로운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철학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는 과정은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지구라는 한 권의 책이 얼마나 독특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뻗는 손길은 단순히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끊임없는 도전이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겸손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외계 생명체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며 인류 문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결국 외계 생명체 탐색은 우주 속 인류의 위치를 이해하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탐험은 때로는 좌절을 안겨주고 때로는 깊은 고독감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끊임없는 탐구 정신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아직 그들을 찾지 못했더라도 이 탐색 자체가 인류에게 주는 깨달음은 그 어떤 발견보다 값진 것일 겁니다. 우주가 던지는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겸손함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인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색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스스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우주 속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여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이 지적 용기는 인류 문명이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테죠. 우주는 여전히 무한한 미지의 보고이며 인류의 질문과 탐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